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9월 KSUG 패널 토크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 활용 시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SUG 패널 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 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촬영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KSUG 1주년 기념 이벤트로 더 유익한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150개가 넘는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KSUG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디자인부터 커뮤니티 활동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KSUG를 더 자주 활용해 주시고 다른 회원분들과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시어 유익한 커뮤니티 활동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SUG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 동영상 시리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SAP 어널리틱스와 SAP 비즈니스 오브젝트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분 길이의 스텝 바이 스텝 데모 동영상을 격일로 KSUG 인사이트 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적용하는 SAP S4HANA 쿨팁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오픈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KS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어젠다는 세션 1에서 국내의 대표 서비스 회사들의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 주제 발표가 있고 세션 2에서 패널 토의 및 실시간 Q&A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사전에 주신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합해서 Q&A 시간에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존 클라우드의 최종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본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최종구 수석입니다. 네, 클라우드4C 이승욱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4C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승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HPE 박성철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HP에서 그린네이크 비즈니스 맡고 있는 박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실시간 질문과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 시작할 때 우리는 클라우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현 및 운영 경험 부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프레미스 기반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 KSUG에서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월 16일은 SAP S4HANA 클라우드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았고 4월 9일에는 SAP S4HANA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서 실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 9일에도 SAP 솔루션 쉽게 사용하는 방법, 8월 13일에는 SAP 최신 전략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 결정을 해도 구축과 운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내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의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국내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AP 온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메가존 클라우드 최종구 수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본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릴 메가존 클라우드의 최종고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먼저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아이패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1위 퍼블릭 클라우드 MSP 사업자로서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AWS, Azure, GCP 등 모든 클라우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WS는 아시아 1위 MSP 사업자로서 그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최대인 3,500개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AP 파트너로서 어플리케이션 영역, 특히 세본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등장 및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 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장 이전 자체 전산실 혹은 데이터 센터 내에 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던 시기를 거쳐 클라우드가 등장한 현재에는 셉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거나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SAP사도 핵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SaaS형 솔루션 사용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입니다. 셉사가 제공하는 PC 이외 다양한 SaaS형 솔루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는 IDC의 자료를 보면 보다 확연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2021년 전체 IT 자원 중 과반 이상이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셉 시스템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되어 2023년, 24년경에는 과반 이상이 클라우드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장점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셉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걸까요? 세본 클라우드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크게 비용 절감, 유연한 비즈니스 성장 대응, 그리고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 용의를 세본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내 L사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획득하였고 해외 S사의 경우는 50% 이상 TCO를 절감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변화 및 성장 대응 사례로는 아마존닷컴 매트리스 누적 판매량 1위 기업인 지누스의 경우 AWS 미국 리전을 사용하여 단기간 내 미국 지사의 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A 고객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손쉬운 증감설 기능을 이용하여 대고객 이벤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해외 K사의 경우 하루 50TB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많은 국내 기업들도 OCR 기능, RPA 기능 등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본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력, 그리고 셉 솔루션과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셉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이 필요하며 어플리케이션 혁신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역량도 필요합니다.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세본 클라우드 전체 구성 요소에 대한 통합 운영이 중요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부분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분의 전문 운영팀이 단일 채널의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세본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1월 제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셉 시스템을 비롯한 전체 IT 자원을 클라우드 전환한 C사의 사례입니다. C사는 ERP를 비롯한 4개의 셉 솔루션 및 주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4개월 만에 전환하였습니다. C사는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기존 IT 환경의 취약 요소를 모두 개선하면서도 3년 TCO 기준 약 9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 변화 및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IT 환경을 확보한 것은 물론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라 굉장히 떨리실 텐데도 침착하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메가존에서는 메가존 클라우드 기반으로 SAP용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MSP 국내 1위 사업자이다. 또한 매년 10 내지 15%씩 SAP온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인프라 운영, BC 서비스, SAP 운영 및 라이센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RPA, AI 및 분석 등을 밸류업 서비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잘 활용하면 이런 결과로 비용 절감, 서비스 성장에 유용한 대응 및 지능형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클라우드 포시 이승욱 부장께서 SAP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운영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포시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승욱입니다. 오늘 SAP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앞서 클라우드포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포시는 6년 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티어4 데이터 센터 기업인 컨트롤 S에서 SAP ERP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글로벌 MSP입니다. 저희는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글로벌 ERP 클라우드 60% 물량을 지원하고 있고 26개국 52개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포시는 2,000명 이상의 전문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SAP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에서 가장 큰 하나 싱글 인스턴스인 21TB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데이터 센터 규모는 티어4 기준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큽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 외에 고객 로케이션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제공 가능하며 Azure Stack, AWS 아웃포스트, GCP, 엔토스, HP 그린레이크 등 모두 제공 가능한 DC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포시는 SAP를 이미 사용 중인 4,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개 기업은 포춘 500 선정 기업입니다. 특히 특정 인더스트리의 글로벌 톱5 기업 중 2개 또는 3개 기업은 클라우드포시가 SAP ERP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일부 고객으로는 우버, 보다폰, BMW처럼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상위 5위 재벌 그룹 중 3개의 그룹사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많이 아시는 전기전자 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도 그 글로벌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포시는 모든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이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고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서 고객이 신용하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SOC1 또는 SOC2와 같은 여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2021 가트너 퍼블릭 클라우드 IT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부문에서 비저너리로 이제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오늘 주제인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포시는 보시는 것처럼 상세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략하게 12가지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있으며 엔드투엔드로 기간계 시스템부터 넌코어 시스템까지 고객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고민과 챌린지들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포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저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합한 하나의 결정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전반적인 SAP 서비스를 비롯해 RPA 기반의 AI 옵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포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people driven이 아닌 프로세스 드리븐으로 자동화된 접근법과 인더스트리별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인증된 프로세스로 클라우드포시의 자체 통합 솔루션과 각종 인더스트리 리딩 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포시의 전문팀들이 보다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이제 TCO까지 절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포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마이그레이션 과정과 운영 시에 저희 자체 솔루션 외에도 50여 개의 리딩 툴들을 활용합니다.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 그리고 고도화까지 크게는 4개의 단계, 세부적으로는 9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공정의 80%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기반 사례의 핵심만 전달해 드린다면 SAP on Azure로 48% 운영 비용 절감, 업무 향상성이 10배 증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30분의 1로 단축되었고요. 넌 SAP 워크로드로는 AWS 위에 AI 머신러닝 솔루션이 시스템이 제공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45% 운영 비용 절감,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업무 향상성도 15배까지 증가, 그리고 구축 기간을 10분의 1로 또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CP 위에 블록체인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지원하다 보면 저희가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47%도 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클라우드4C가 글로벌 MSP로서 도움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발표 자료 장수도 가장 많았고 글자 폰트도 가장 작아서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4C에서는 SAP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주셨고요. 글로벌 최대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 주었습니다. 12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을 활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전환 시 최대 80%까지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HPE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그린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박성철 상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HP에서 그린네이크 비즈니스 맡고 있는 박성철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한 지 꽤 됐는데요. 예, 초기에는 좀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예, 클라우드는 다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그런 분에서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하나의 대세로 정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결정짓는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왼쪽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규제 벽규나 SLA 2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적절하게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 나눠서 업무가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요.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그린네이크 센트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잘 아시는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로 어떤 자원도 할당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린네이크 라이트하우스라는 부분이 있죠. 실제적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혼합돼서 클라우드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특징적인 면은 H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도 다 그린네이크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위는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업무가 되겠고요. 워크로드라고 되겠고, 이제 예를 들면 SAP 하나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워크로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포탈 서비스 부분의 이제 예시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화면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이라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린네이크 매니지드 서비스 GMS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가 되겠고, 잘 아시는 인시던트 관리부터 해서 문제 관리라든지 구성 관리라든지 가용성 이런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SAP를 이제 온프렘에서 쓰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저희 SAP하고 이제 협력을 되게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솔루션에 SAP가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온프렘에 그 솔루션이 저희가 출시가 됐고요. 좀 특징적이라면은 저희 온프렘에 할 때 가장 포인트가 이제 SLA 쪽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기존 유닉스에서 올라가고 있던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 같은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하드웨어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특히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용성 높은 좀 큰 장비에 많이 올리시는데요. 저희 기존 유닉스 장비 대체하는 슈퍼덤 플렉스 제품에 운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P하고는 상당히 SAP는 오랜 기간 같이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AP 서비스를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벤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3가지 정도 공유를 드릴 건데요. 어떤 경우에 프라이빗으로 가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3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사 경우가 되겠고요. 이 금융사 고객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적으로 클라우드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돼서 전사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중에 이제 고객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 코어 DB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이 부분을 저희 슈퍼덤플렉스에 얹어서 이제 저희 그린네크 솔루션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그 필요한 만큼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 온프렘에서 클라우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제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환경이 이제 대두되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DI 구축을 궁극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노트북을 많이 이제 지급을 하고 2단계, 3단계로 이제 가는 그 서버 형태의 어떤 VDI로 가는 형태인데 초기 이제 그 도입 비용 카펙스보다는 이제 쓰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싶은 그 어떤 비즈니스 여건이 있어서 저희 그린네크로 구축을 하셨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린네크 하면 전담 에이전트가 붙어서 그 부분도 좀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만큼 진짜 과금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SI 업체인데 실제 그룹사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자 하는 그 SI 업체셨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코업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코업해서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가 되겠고요. 저희 그린네크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그린네크 브랜드 쓴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관련 비즈니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경험이 많이 쌓였고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선도적인 그 기술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P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인 그린네크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역시 약간 좀 빨랐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린레이크 센트럴 라이트하우스 및 서비스를 통해서 전 영역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탈 서비스를 통해서 예측, 관리하고 분석도 할 수 있다. SAP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온프레미스 구독 경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례와 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주옥 같은 주제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Q&A 시간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패널들의 5분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과 지금 실시간 주시는 답변을 포함해서 패널분들과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은 여러 개 있지만 간단한 내용들이라 묶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사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3가지 관점에서 짧게 설명을 주시는데 우리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봄여정님, 돌도사님 그리고 구름사탕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들 주셨어요. 자, 여기 세 분이 각기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메가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클라우드로 전환한 내용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현업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현행화를 바탕으로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선정하고 어플리케이션 변경 범위를 확정하고 클라우드 상으로 시스템이 전환됐을 때 운영하거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하는 등의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좋은 포인트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구축 후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서 구축 후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컨티뉴티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계속 뭐 CI/CD를 임플리먼트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클라우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LA 관련해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워크로드 즉 업무 분석이 선행이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킬셋도 고려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클라우드 도입하면 보통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사에 저희 실제 만나러 미팅을 하러 가면 위에서 이제 클라우드 가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돼서 이제 미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퍼블릭으로 가지 못하는 업무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요. 실제로 조직 내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업무는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그 퍼블릭과 그 프라이빗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 붙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좀 언급드렸지만 이제 법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가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그랑 같이 이제 말씀 나누시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술 부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시면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상당히 이제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한데 고객분들이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 기술셋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좀 많이 내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다양한 기술을 쭉 늘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이제 조직이라든지 기술셋이라든지 향후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나중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작을 약간 작게 해서 점점 좀 늘려가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엄청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제가 오늘 긴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클라우드 구축 시 고려돼야 할 비용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 비용적 장점이 뭐가 있는지 뭐니 해도 비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이세훈님께서 등급별 서비스에 대한 제공 유형이 있느냐, 이게 제공하는 등급별이 있느냐, 그리고 등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단히 말씀을 했으니까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셨고 하늘보자님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늘 저희 패널 토크를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쩌면 비용 부분일 텐데요. 비용도 워낙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단기적인 하드웨어 TCO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를 가지면 적어도 하드웨어 TCO 관점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획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기존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접근으로 인해서 온프라미스처럼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의외로 또 비용적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고 끝에 온라인 질문으로 등급별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거는 뭐 MSP 파트너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약간 상이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우선 첫 번째 그 온프레미스로 이제 운영할 때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때 이제 비용적인 장점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캐펙스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로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캐펙스로에서부터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오펙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새로 구축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뭐 네트워크 만들고 이런 실제 하드웨어를 저희가 다루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제 애저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타임 투 밸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린한 IT 운영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온프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하거나 했을 때 더 많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린하게 저희가 프로세스나 운영을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묻자듯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약간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고객사 컨설팅 할 때 보면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1년 중에 시스템을 수강 그 신청 기간에만 쓰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답을 좀 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홈쇼핑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하고 설날 때만 피크를 치는데 어떻게 되냐 고민 많으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분명히 이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좀 변동이 좀 약간 적은 업무 같은 경우는 또 온프렘이 좀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퍼블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옵션이 많습니다. 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상당히 좀 또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온프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안 먹히는 그런 좀 워크로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온프렘이 좀 맞고요. 그래서 좀 예를 좀 드려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업체 예를 한번 드려보면 일단 처음에 게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뭐 몇백 대 올렸다가 게임 흥행 안 되면 다 걷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퍼블릭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어떤 패턴이 생기면 프라이빗으로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문의 많이 받는 부분이 GPU 서버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ML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 서버 상당히 고가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퍼블릭 같은 경우에 비용 부담 느껴 저희 쪽에 또 문의 오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케이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워크로드 따라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스마트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세 분에게 또 주지시켜드려야 될 게 오늘 저희한테 주시는 질문 꽤 많습니다. 사전 질문도 있고 지금 실시간 오는 질문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남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 못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 주신 비용과 관련된 거 등급별 서비스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관심 넘버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답변 주셨지만 이 항목에 대한 거는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저희한테 좀 답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에 이어서 고민하는 두 번째 항목은 구축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고려돼야 될 구축 기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많습니다. 뭐 전산쟁이님, 하늘보자님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셉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법은 셉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해서 단순히 옮기는 방법과 기존의 뭐 노후화 혹은 개선이 필요한 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셉 용어로는 보통 저희가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옮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 내지 4개월 내에 저희가 이전을 하는 편이고요. 컨버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3에서 5개월 내에 저희가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시스템 복잡성에 따라서 조금 가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AP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 SAP 랜드스케이프부터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보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대신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 4,000여 개 이상의 고객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서 많은 노하우를 이제 쌓아가면서 이제 빠른 구축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3개월 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한 3개월에서 걸릴 거를 한 3일 만에 저희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빠른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옮기려고 하는 데스티네이션과 소스의 네트워크 가능성, 이게 하드웨어로 직접 하드 카피가 옮겨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다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거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옮기는 참에 이제 뭔가 위에 오퍼레이션을 많이 고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역시 뭐 구축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데이터 이거 고민이 이제 데이터 이관이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이관 방안 및 이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걸 해놓으면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함께 실시간 지금 들어온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 온프레미스에 쓰다가 클라우드로 변경하면 IP 어드레스 바뀌느냐? 왜? IP 어드레스가 변경되면 인터페이스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질문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은 뭐 세 분 중에 아무나 한번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저희가 실제 구축한 사례로는 모든 IP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게 저희가 구축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무래도 미들웨어나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런 데서 붙어야 되는 그런 IP가 이제 고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매번 그걸 바꾸기 위해서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IP 어드레스 레인지를 VPN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의 크게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같은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이 일어났는데요. 이 컷오버를 하는 동시에 이제 기존에 쓰시던 이제 DB를 이제 하나 DB를 이제 중단시키시고 바로 그 사이에 HSR이나 이런 걸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미리 데이터를 다 이관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컷오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트랜지션 타임은 굉장히 짧고 바로 똑같은 IP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IP 관련된 부분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데이터 이관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븐 클라우드의 전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크게 셉 시스템 부분과 셉 시스템을 지원하는 주변 시스템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패널 토크 들으시는 청중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셉이 워낙 웰메이드한 패키지다 보니까 셉은 데이터 이관을 하는데 크게 고려할 요소가 사실 없습니다. 정작 데이터 이관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넌셉 부분인데요. 넌셉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다든지 분리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변경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관 방법이 달라지실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DB 전문 조직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고객께서도 향후 방향성이나 클라우드 이관 목적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원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할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개인정보도 있지, 회사의 중요한 정보도 있지, 이게 있는데 보안 제대로 지켜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 이제 앞에는 관심이고 우려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보안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지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중에 또 실시간으로 오신 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암호화는 제대로 되는지, 암호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가전부터 네. 답변 주시죠. 보안적인 측면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 주신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자산의 경우 침입과 유출 두 가지 방면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출의 경우에 필요한 게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암호화 부분은 기존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의 암호화, 마스킹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던 솔루션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입의 경우에는 아키텍처 설계 측면에서 물리적, 네트워크적, 시스템적, 데이터적 보안 장치들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각 요소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보안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와 수준에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만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데이터 센터나 자체 전산실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예. 네, 인크립션 같은 이제 암호화 같은 부분은 네,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IPS나 IDS 시스템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보안 관련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SOC 1 타입 2 그리고 SOC 2 타입 2로 저희가 리포팅을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리포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보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외부 감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외에도 ISO 27001과 같은 이 국제 표준 정보보호에 대한 저희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저희는 뭐 어차피 온프렘 포커싱이기 때문에 고객사 보안 정책 따라가면 되고요. 다만 저희 센트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같이 연계해서 컴플라이언스 부분까지 체크해드리는 그런 기능 제공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정호님 마음에 드십니까? 김정호님이 보안이나 암호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전 질문, 실시간 질문 다 2번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할 경우에 기업 내 시스템 관리자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면 사회 매니지 서비스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됐을 때 회사 내에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을 생각님도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메가전하고 클라우드 포시에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니지드 서비스의 범위를 좀 인프라 영역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의 의도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인프라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고 오히려 인프라에 대한 거는 뭐 매니지 서비스 업체에 맡길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였는데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잘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실제로는 사내 인력은 최소화해서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영 조직이나 운영 인력은 보다 비즈니스 밸류업이나 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 운영하는 게 저희가 레커멘드 드리는 방향이고요. 회장님께서도 정확히 맥을 짚어주셔서 답변에 용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쪽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인볼브 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AMS 펑셔널 리드와 이제를 포함하고 이제 최소 인력으로 이분을 같이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한 2명에서 한 4명 정도의 팀이 같이 저희랑 이제 MS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P한테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P 자료 중에 하이브리드 얘기 많이 하셨죠? 오늘 질문 실시간 주신 분이 있어요. 미국 본사하고 한국 지사에 한 군데는 클라우드, 한 군데는 온디맨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나 주셨고 또 한 분은 뭐 열혈라마님 이렇게 주셨고 또 한 분은 기존 그룹웨어에 대한 플랫폼을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SAP 기반의 솔루션을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다 이제 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잘 엮을 수 있을까? 그런 솔루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인데 혹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단은 SAP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면 클라우드 에디션 같은 경우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서비스까지 사실은 SAP 가서 일체형으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온프렘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하신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유지는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외적인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미터링에서 사용량만큼 과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쪽 엮어서 이제 같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고객사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랩 솔루션이다 보니까 다 이제 사실은 맞춤형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 선택에 따라서 그냥 다 이체로 맡기겠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꼭 그 기존에 쓰던 형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HP는 글로벌하게 운영하니까 다른 인프라 업체에 쓰고 HP를 쓴다면 네. 또 온프렘 쓰고 HP를 쓴다면 제가- 결과적으로 HP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HP 다 맡기면 더 저렴하고 네. 잘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클라우드 MSP 방식을 사용한다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될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나가 있으니까 제일 관심사가 이제 또 모니터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은자몽님도 주셨고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가격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주신 모니터링 부분은 MSP 제공하는 기업들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고객의 모니터링 요구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MSP 계약을 하시게 되면 MSP 계약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별한 요구사항에 있어서 상용 APM 등을 사용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UCP라고 Universal Cloud Platform이라고 저희 자체 통합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뭐 온프렘 그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 GCP, Azure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통합으로 저희가 동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드웨어도 있겠지만 뭐 빌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저희 이제 샵이라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처럼 뭐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텍스트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게 같이 실행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톡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리모트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는 수준이라고 다 정확히 그 이런 레벨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바뀐다면 어느 항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단순히 하드웨어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OS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더 위에까지 볼 것인지 뭐 이런 식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P에 연이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 중에 이제 금융권에 속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금융권이 아무래도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이라 좀 기술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었는데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금융권에서도 최근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구축 관련된 사례가 있는가라는 뭐 제임스 더님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혹시 그리고 그때 이슈가 있었는지 네네네.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네네. 이거 묶어서 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약간 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할 때는 사실 금융권은 거의 클라우드 검토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제일 보수적인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먼저 연락 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지셨고요. 다만 이제 아마 그 금융권 같은 경우도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금융권 특성상 못 가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코어 DB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코어 DB 보통의 이제 되게 하이엔드 시스템에 큰 용량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옛날에 금융 쪽 그 IT 운영을 많이 했는데 안정성에 되게 상당히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고객 정보가 이제 들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채택을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퍼블릭에 올리시고요. 코어 DB는 이제 데이터 쪽을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하신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가자 해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초기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구매하던 형식으로 계속 구매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를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드 도입하는 게 사실 그 약간 에질러티라서 이제 빠른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형태로 해서 만나서 스펙 협의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업무당 필요한 그 워크로드를 딱 그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들을 미리 세팅해 놓습니다. 그것 따라서 뭐 타입 1, 타입 2 해서 오더가 들어가면 좀 신속하게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타입을 나누는데 초기에 좀 약간 디스커션이 좀 많았고요. 그런 게 좀 정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야, 그렇게 하니까 뭔가 업무도 되게 단축되고 전반적으로 내가 쓰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좋다. 이런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이슈와 해결 방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성호님도 이런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뭐 금융권에 답을 국한을 했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안에 의해서 또한 우려 사항들이 뭐냐면 기업이 클라우드 MSP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효율적인 거 충분히 설명 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트레이드오프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없느냐? 이러는 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FBI 수사관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메가전하고 클라우드 포시 좀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가요? 네, 이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기존에 IT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MSP를 활용하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올라가고요. 대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좀 다른 업무를 하셔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전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약간의 롤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연구, 뭐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밸류업을 시켜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답변이 좀 그 지역적으로 국한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답.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 혹시 이거 패널 토익 끝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 이제 저희 MSP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은 이제 고객이 가장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거기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이제 좀 빠르게 확장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의 이제 오버헤드를 최대한 많이 줄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클라우드포시를 이제 활용하신다면은 고객 팀 자체 뭐 인프라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버헤드를 줄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인프라부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계속 주시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개 남아 있어서 질문 좀 시간을 고려해서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메가존은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온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의 특징이 뭔지 또 이제 국내 기업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좀 메가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을 서포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고객이 많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24365 서포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AWS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의 해외 지법인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MSP사와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라면 저희는 단순히 인프라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셉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AMS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5사의 경우에도 MSP와 AMS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OS나 셉의 네디버 같은 그레이 영역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뭐 BC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채워드림으로써 고객에게 큰 메리트를 드렸었고요.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내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반면에 또 두 회사는 글로벌 회사 이제 업체로서 국내 MSP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될 건가 하고 또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글로벌에서는 많이 했는데 국내에 있냐? 아까 물론 설명을 좀 주셨는데 국내에 수행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소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생 자체가 SAP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4천여 개의 그 고객을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SOP, 그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를 고객분들에게 다 상용 편준화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 자동차 기업인 H사 같은 경우 저희가 ERP 시스템을 다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지금 21TB라는 가장 큰 인스턴스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자산을 투자해서 광주와 파주의 데이터 센터도 같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오, 네. HP.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그 워낙 국내 기업들이 다 이제 업계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쪽은 사실은 좀 해외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저희가 쉐어해서 좀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나 금융권 같은 경우인데요. 해외에 이제 그 브랜치라든지 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쪽 이제 로컬에다 그 전화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약간 랭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언어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 토탈로 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용할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메가존에서는 뭐 인프라나 BC, SAP 운영 라이센스 등 통합 관리해주는 기본 서비스를 통합을 해줘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밸류업 서비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짧게 좀 강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밸류업 서비스는 셉을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RP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화나 AI, ML 적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시스템의 오픈소스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글로벌 업체는 이제 아무래도 SAP와 협력 관계가 뭐 강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저희는 이제 SAP 이제 핵 프리미엄 파트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핵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그 SAP에서 제공해주는 그 720가지에 대한 그 서비스 캐탈로그를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이제 SAP 핵 프리미엄 파트너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HP도 네. 그린레이크 강점 짧게 포함해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린레이크 처음에 사실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예, 저희 거의 혼자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경쟁사들도 비슷한 서비스 출시하고 퍼블릭 업체들도 이제 프라이빗 솔루션 해서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좀 붐업되는 것 같고요. SAP하고 HP는 사실 오랫동안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SAP 쪽에 이제 그 클라우드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온프렘에 그 커스터머 에디션이라는 하는 제품이 나왔고요. HP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R&D를 많이 투자를 같이 코업을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제 도입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좀 SAP하고 있을 때 좀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네. 주제 발표 좋았고 이 Q&A 시간에 너무 열심히 답변해 주신 패널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기 패널 토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포함하지 못한 답변은 또한 답변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서 홈페이지에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패널 토크 주제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왜 우리가 매니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요. 오늘 패널 토크에 대한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 골라서 기프트콘 드리겠습니다. 또한 항상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패널 토크는 10월 두 번째 금요일은 10월 8일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날을 참여하는 참여 파트너사들은 삼성 SDS, 아키스, BXT 솔루션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그 기업의 규모별로 특장점이 다 있을 텐데 이 규모별로 실제 운영했던 회사들을 모시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약속된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3분 그리고 진행에 참여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패널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KSG 지지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좋은 날씨의 가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